죽은 가족의 심장을 가진 남자. 나는 의사다. 정확히는 외과 의사. 사람의 몸을 가르고 꿰매고 살리는 일을 20년 넘게 해왔다. 감정이란 건 수술실 밖에 두고 들어가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나는 완벽했다. 냉정했다. 그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남동생의 죽음 앞에서조차. 그날도 나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올라온 환자. 교통사고. 뇌사 판정. 장기기증 동의서에 서명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차트를 받아들었고 이름을 확인했다. 강민준. 내 동생의 이름이었다. 도연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동생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기계의 도움으로. 나는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준비를 했다.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민준의 심장은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20대 후반의 남자. 이름은 시현.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동생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6개월 후 그가 나타났다. 외래 진료실에. 정기 검진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댔을 때 나는 들었다. 동생의 심장 소리를. 아니, 그건 착각이었을까? 심장은 심장일 뿐인데. 그런데 왜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선생님, 제 심장. 이상 없죠?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의 가슴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아래 내 동생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이건 의학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건 무엇이었을까? 피할 수 없는 끌림. 시연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왔다. 정기 검진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상태는 완벽했다. 올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왔고 나는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은 정중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사실 나는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를 나는 모르는 척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제 심장. 이 심장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거잖아요. 전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좋아했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료법상 기증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 하지만 그보다도 나는 민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 동생에 대해. 내가 지키지 못한 유일한 가족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시연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설탕을 3스푼 넣었다. 정확히 3스푼. 그리고 저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민준의 습관 그대로였다. 왜 그러세요? 제가 뭔가 이상하게 했나요? 시연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했다. 이건 동생의 심장 때문일까? 심장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남자에게서 동생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 남자 자체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동생의 심장을 가진 남자에게 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건 금기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고백과 시험. 석 달이 흘렀다. 우리는 계속 만났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저녁을 먹었다. 나는 그가 환자라고 직업적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점점 더 그 선이 흐려졌다. 도연 씨,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저녁 시연이 물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정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의 심장이 내 동생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냥 당신이 좋아서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시연이 걸음을 멈췄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도 선생님이 좋습니다. 아니, 도연 씨가.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그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 과거에 대해, 민준에 대해.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민준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완벽한 외과 의사 강도연이 아니라 그저 상처받은 한 여자로서. 그날 밤 시연은 나에게 물었다. 도연 씨, 6년 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은 그때 뭔가를 잃었죠. 나는 얼어붙었다. 6년 전. 민준이 죽은 해. 시연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싶었다. 그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 금기의 터널.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아니, 반쪽의 진실을. 나는 시연에게 민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동생이 있었다는 것. 그가 6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민준의 심장이 지금 그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미안해요. 제가 너무 깊이 물었나 봐요. 시연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그를 살아있게 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도연 씨, 당신 동생. 그 사람도 의사였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은 화가였다. 거리의 벽화를 그리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나와는 정반대였다. 그런데 시연이 덧붙였다. 그 사람,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벽화. 천사 날개 그림 그린 사람 아닌가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민준의 작품은 유명했지만 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익명으로 작업했다. MJ라는 서명만 남겼을 뿐. 시연은 어떻게? 그 그림 앞에서 당신을 처음 봤어요. 2년 전. 당신은 그림을 보며 울고 있었죠. 시연의 고백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다. 2년 전부터.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내 환자가 된 것도 우리가 가까워진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선택했다. 진실을 외면하기로. 시연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처음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댔을 때 나는 들었다. 심장 소리를. 규칙적이고 힘차고 살아있는. 그게 민준의 것이든 시연의 것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소리에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숨겼던 것을 떠올렸다. 6년 전 그가 죽기 전날.
민주는 나에게 말했었다. 누나, 나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 꼭 지켜야 하는 약속. 나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죽었다. 나는 평생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알면 더 아플 것 같았으니까. 외부의 시선.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서 동료 의사 한 명이 나를 불러 세웠다. 순환기내과 박 교수였다. 도연 씨, 요즘 이시연 환자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정기 검진차 오는 환자일 뿐이에요. 그 환자. 좀 이상해요. 제가 6개월 전 이식 수술 후 관리를 담당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식받기도 전부터요. 나는 얼어붙었다. 이식받기 전부터? 그럴 리가 없다. 환자는 수술 전에 집도일을 미리 알 수 없다. 분배는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연은 어떻게? 그리고 하나 더. 그 친구 이식받기 전에도 당신 외래에 온 기록이 있어요. 3년 전. 다른 이름으로요. 박 교수의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3년 전. 다른 이름으로. 시연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그는 나를 이용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고. 진실을 말하라고. 우리는 그 벽화 앞에서 만났다. 민준의 천사 날개 그림 앞에서. 도연 씨 화났어요? 시연이 먼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시연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이시연이 맞아요. 하지만 3년 전엔 다른 이름을 썼어요. 제 출생명이 아니라서요. 전 입양아거든요. 입양아. 그 말에 나는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그럼 왜 내 환자가 되려고 했어요? 이식받기 전부터 나에 대해 물어봤다면서요? 시연이 벽화를 바라봤다. 천사의 날개를. 그리고 말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민준 씨가 제게 부탁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이? 시연에게? 나는 이 남자 앞에서 동생의 그림자를 보는 걸까? 아니면 이 남자 자체를 사랑하는 걸까?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반전의 칼. 시연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도 그날 그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민준 씨와 같은 차에. 나는 숨이 막혔다. 같은 차? 경찰 보고서에는 단독 사고라고 나와 있었다. 민준 혼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고. 그런데 시연이 같은 차에 있었다고? 저희는 그날 만나기로 약속했었어요. 민준 씨가 그러더군요. 누나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고. 그 비밀을 제게 맡기고 싶다고. 민준의 비밀.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무슨 비밀이었어요? 민준 씨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당신이 평생 자책하며 살지 않게. 그래서 제게 부탁했어요. 만약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심장을 이식받을 사람이 당신을 돌봐달라고. 나는 무릎이 꺾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준이, 동생이 나를 위해 죽음을 예견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인가. 그런데 민준 씨가 죽고 나서 제가 그 심장을 이식받게 됐어요. 우연이었죠. 아니,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준 씨의 마지막 부탁을. 시연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나는 울었다.
배신감도 있었다. 그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느껴져서.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안도했다. 민준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죽어서도 나를 지키려 했다는 것에. 하지만 도연 씨,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 민준 씨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강함도 약함도 모든 게 좋아서예요. 그의 고백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그 밤 벽화 아래서 서로를 안았다. 천사의 날개 아래서. 민준이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 하지만 나는 몰랐다.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진실을 향하여. 한 달 후 나는 민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6년 만에 처음.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연과 함께라면. 그런데 그때 나는 발견했다. 낡은 일기장. 민준의 것. 나는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마지막 장.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쓴 글이었다. 누나, 미안해. 거짓말했어. 내 심장은 문제가 있어. 유전성 심근병증. 의사들은 1년 안에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누나한테 말 못했어. 누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대신 나는 결정했어. 내 심장을 미리 기증하기로. 건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나를 돌봐주기를 바라며 내가 못 다한 사랑을 대신 전해주기를. 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민준의 심장은 문제가 있었다. 이식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 시연이 받은 심장은? 나는 달려갔다. 병원으로. 아카이브실로. 6년 전 기록을 찾았다. 기증자 명단. 강민준. 그리고 수혜자. 이시연.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식 날짜가 틀렸다. 민준이 죽은 날로부터 3일 후. 그건 불가능했다. 심장은 적출 후 4시간 이내에 이식되어야 한다. 3일은 말이 안 됐다. 나는 CCTV 기록을 확인했다. 6년 전 그날의 수술실 앞 복도. 그리고 나는 봤다. 시연이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모습을. 하지만 그 옆에 다른 이름표가 보였다. 긴급 기증자 김태호. 김태호. 그 이름을 나는 알았다. 민준의 친구. 화가 지망생. 그 사고 직후 자살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가 심장을 기증했다고?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시연이 이식받은 심장은 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김태우의 것이었다.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나? 시연이 나를 속인 건가? 나는 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당신 심장. 누구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연이 대답했다. 맞나요? 모든 걸 말할게요. 최종 반전의 핵. 우리는 다시 그 벽화 앞에서 만났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시연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제 심장은 민준 씨 것이 아니에요. 김태우. 민준 씨의 친구, 그 사람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다.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요? 왜 민준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전 거짓말 안 했어요. 민준 씨의 심장을 받았다고 직접 말한 적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었을 뿐이죠. 나는 기억을 되짚었다. 맞았다. 시연은 한 번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진실은 뭐예요? 김태우는 왜 자살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나한테 온 거예요?
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민준 씨와 태우 씨 그리고 저 셋이 함께 있었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태우 씨에게 부탁했죠. 자신이 죽으면 심장을 저에게 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민준 씨가 평생 짝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 시연을? 하지만 사고가 났고 민준 씨의 심장은 쓸 수 없었어요. 심근병증 때문에. 그래서 태호 씨가 자신의 심장을 대신 기증했어요. 그리고 제게 부탁했어요. 민준 씨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건 바로. 시연이 멈췄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뭐예요? 민준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어요? 누나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누나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주는 나를 사랑했다.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 사랑을 평생 숨겼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자신의 누나를 부탁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온 거예요. 처음엔 의무감이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전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민준 씨나 태호 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기 때문에. 시연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다. 모든 진실을 알았다.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자유로워졌다. 죄책감에서. 민주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했다. 그 사실이 나를 짓누르던 돌을 치워줬다. 시연, 당신 심장 소리 들려줄래요? 시연이 미소 지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댔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힘차고 살아있는. 그건 민준의 것도 태우의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시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내 것이기도 했다. 치유와 결론. 1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외과 의사다. 여전히 사람을 살린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감정을 수술실 밖에 두고 들어가지 않는다. 감정도 치유의 일부라는 걸 배웠으니까. 시연과 나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식장에는 민준의 벽화 사진을 걸었다. 천사의 날개를. 그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시연이 나에게 물었다. 도연 후회해요? 나를 선택한 것?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할 리 없었다. 시연은 내게 준 사람이었다. 민준이 태우가 운명이 준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시연은 나 자신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었다. 전혀 후회 안 해. 당신이 내게 온 건 금기가 아니었어. 운명적 치유였어. 시연이 나를 안았다. 그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다. 똑똑, 똑똑. 살아있는 증거. 사랑의 증거.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 내가 미처 다 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누나, 내가 없어도 괜찮아. 누나는 충분히 강하니까. 하지만 가끔은 약해져도 돼. 가끔은 기대도 돼. 가끔은 사랑받아도 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행복해, 누나. 제발. 그게 나를 놓아주는 방법이야. 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드디어 민준을 놓아줄 수 있었다. 죄책감도 후회도 다 놓아줄 수 있었다. 시연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줬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사랑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벽화 앞에 섰다. 천사의 날개 앞에.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민준아, 고마워. 날 지켜줘서. 그리고 미안해. 늦게 알아서. 이제 난 행복할게. 네가 원한 대로.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다. 나는 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앞으로, 미래로. 심장은 기억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심장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뛴다는 것을.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랑은 금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치유라는 것을. 가장 깊은 상처에서도, 가장 아픈 과거에서도 사랑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배운 마지막 진실이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